죽음의 상인이라고 하는 자하로프가 맥심이라고 하는 기관 단총을 팔아먹기 위해 1차 대전을 일으켰다는 말이 있어요. 다소 비약적인 말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사에서 돈 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던 예는 무수히 많죠. 모두 인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직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역사 하나를 말해볼게요. (2차) 대전이 시작됐을 때 미국 여론의 80%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쪽이었어요. 특히 독일과는 서로 투자를 하고 있던 사이였는데 독일에 대항해서 미국이 군을 일으킨다는 거?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여담인데요. 독일도 미국이 참전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고 해요. 미 국민들의 80%가 참전에 반대했지만 미국은 교묘히 전쟁 참여를 준비하고 계획해요. 그걸 바로 오렌지 플랜이라고 하죠. 일고의 여지도 없는 삼류 영화 같은 음모론에 불과하긴 한데요. 오늘의 주제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미국의 2차 대전 참여에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던 진주만 사건이 음모론의 단골 메뉴가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미국만 일본의 공격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어요. 지금도 하와이 진주만에 가보면 동그란 모양의 최첨단 레이더가 있는데요. 당시에도 최고의 성능을 지닌 탐지장치가 하와이에 있었다고 해요. 진보된 레이더망을 피하고자 일본 군들이 상당히 멀리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당시 미국은 일본 암호에 대한 해동 능력이 있었음에도 오로지 미국만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당시 미국은 일본을 압박하고 있었고 일본에서 미국과 협상을 벌이던 고노에 내각이 실각하고 대미 초강경파 도조 히데키가 총리직에 오르면서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쯤은 당시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었기 때문에 의문은 더욱 커지죠. 설령 미국이 일본의 공격 가능성을 몰랐다고 해도 당시 미국의 우방이었던 영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호주 심지어는 소련까지도 진주만 공격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여러 번 주었는데요. 미국은 왜 그들의 조언마저도 끝까지 묵살했을까요? 두 번째, 당시 공격당한 날은 일요일이었고 수많은 장병이 배 위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참변을 당했어요. 만약 미국이 일본의 습격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장병들을 내보내지 않고 배 위에서 주둔하게 했다면 당연히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 참사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반대로 미국이 일본의 습격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면 장병들을 굳이 휴일임에도 배 위에서 주둔시킬 이유가 없었죠. 세 번째, 일본이 폭격을 할 당시 일본은 고작 29대의 비행기를 잃었을 뿐이고 미국의 전함은 12척이 완파 혹은 반파되는 타격을 입었어요. 겉보기에는 일본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당시 진열되듯 정박 중이었던 파괴된 전함들은 구식이라서 실전에서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당시 미국의 신무기는 항공모함이었는데요. 진주만 폭격 당시 미국의 항공모함은 단 한 척도 훼손되지 않았어요. 정말 미국이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네 번째,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공장을 가동해서 한 달에 한 척의 항공모함을 생산했어요. 그해 전투기만 20만 대를 생산했고 신형 전함은 무려 7만여 척을 뽑았는데요. 아무런 준비가 없이 이런 엄청난 물량을 뽑아내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부분이죠. 누군가는 분명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추론만이 설득력을 얻게 돼요. 이런 의문들이야 적당히 설명할 수는 있는데요.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인해 젊은 장병들은 물론이고 2,400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곧장 미국 의회를 강타했고 마침내 미국의 반전주의자들을 모두 몰아내는데 성공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젊은 군인들의 장렬한 죽음이 미국의 참전에 분명한 명분을 주게 된 사실 말이죠. 80%나 전쟁에 반대했던 상황에서 상원은 만장일치였고 하원에서는 겨우 한 표의 반대표가 나왔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지지를 얻으며 미국은 참전을 하게 돼요. 당연히 미국은 이 전쟁에 참여를 함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취했는데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들의 기초는 그때 다져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당시 미국 정부가 쓴 돈은 2,500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당시 물가를 고려한다면 엄청난 물량이었고 이 돈은 군산복합체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딱 3년 후인 1944년 브레턴 우즈 조약에서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주만 이전의 반전 여론은 80%였고 진주만 이후에 여론이 화끈하게 뒤집힌 것은 2,400명 젊은이들의 희생 때문이었다는 점. 또한 그로 인해 미국은 초강대국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는 점. 이건 분명한 팩트예요. 훗날 사람들은 진주만 사태 이후 실질적인 이익을 본 자가 누군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미국은 1929년 대공황 이후 그 혹독한 불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지독한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참전으로 인해 엄청난 군수 물자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충분히 생길 수 있고 얼어붙었던 미국 내 제조업은 다시금 활기를 찾을 수 있었을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무려 80%나 되는 반전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럼 제가 허무맹랑한 화두를 한번 던져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아요. 각하, 일본의 원유 공급을 갑자기 차단해버리면 미국은 이 전쟁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우리의 달러는 기축통화가 되어 대대손손 부귀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 2,400명의 피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대대손손 이어지는 행복을 위해서 2,400명을 희생시키는데 동의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미국 전체가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2,400명의 무고한 희생에 반대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정이에요. 단지 여러분들의 생각 또한 궁금한데요. 각자 생각하시는 바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 편하게 남겨보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더 쉬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